2023년 9월 3일 오후 5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별의별 자이언츠 이야기의 영꾼님이 아닌 진행 대행 제보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대행 체제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이븐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곡결입니다. 영꾼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바쁘셔가지고 굉장히 특이하게도 제가 진행 마이크를 잡게 되었습니다. 살짝 미숙할 수도 있지만 좋게 봐주셨으면 좀 감사할 것 같고요. 하필이면 난이도가 높을 때 이제 대행을 떠맡았네요. 마치 오늘- 우리 팀처럼. 이게 참 애매한 게 처음에는 원래 몇 경기 있었고 어떤 경기가 있었고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야기를 진행하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왔습니다. 롯데가 충격의 7연패를 하고 난 뒤에 계속 이제 경기가 취소가 되면서 뭐 그 와중에 서튼 감독님은 사임을 하시고 이종훈 감독은 지금 2경기를 한 게 고작이에요. 감독이라고 하면 또 화낼라나? 감독 대행이라고 네, 하셔야죠. 대행입니다. 이종훈 대행은 지금 1승 1패를 안고 있고 그나마 첫 번째 경기 하나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하나도 6연패를 겪었고 한창 처지는 와중에 우리는 윌커슨을 낸 덕분에 8월달에 윌커슨은 굉장히 폼이 좋았죠. 지금 사직 예수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어요. 평균 자책점이 1.77이었나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반즈랑 윌커슨이랑 8월에 굉장히 다시 폼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오늘 두산과의 경기에서는 반즈가 굉장히 호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득점 지원이 전혀 없던 관계로 이제 레일리의 뒤를 이었습니다. 오늘 어쨌든 간에 지금 경기를 자꾸 이렇게 못하고 있는 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손해죠. 뭐가 됐든 간에 뭐 가을 야구를 가는 팀들도 손해고 못 가는 팀들도 뭐 마찬가지고 이렇게 비가 자꾸 오는데 그냥 무작정 계속 경기 뭐 수년시키고 그러고 일정이 밀리니까 이거를 더블 헤더로 해결을 한다라는 것도 사실 이게 말이 되나 싶기는 한데요.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 저 사실 이번에 더블헤더 안 한다 해서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나한테 거짓말을 했어. 그렇습니다.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나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굉장히 더블헤더가 화가 나. 결국엔 부활을 했습니다. 미평성 50경기 그리고 우천수년 66경기. 근데 저는 좀 불만인 게 이럴 거 예상 못했나요? 했죠. 그런데 더블헤더 없애겠다고 말해놓고 결국 부활시킬 거면서 그럼 왜 말했냐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때는 진심이었나 보죠. 참 장마가 길었기도 했었지만은 장마가 지난 이후에도 계속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많이 와가지고 계속 우천 경기가 수년이 되면서 잔여 경기가 굉장히 많이 쌓인 게 원인이 아닐까 싶기는 하네요. 이거 올해만 그럴 게 아니에요. 앞으로는 이게 일상일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기후가 계속 바뀌면서 이런 식으로 호우가 계속 쏟아질 것이라고 다들 예측을 하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음에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거는 아무래도 문제가 좀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일단 경기는 쌓였고 진행을 해야 되니까 더블 헤더가 바로 부활이 됐는데 롯데랑 두산이 지금 굉장히 큰 피해를 보고 있죠. 이번 주 일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9연전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네, 9연전은 뭐 사실 이거 도대체가 그러니까 월요일에 못 쉬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러니까 월요일 경기를 부활하는 걸 또 모자라서 더블 헤더까지 해야 된다? 이거는 경기 수가 너무 많다는 생각은 안 드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게 결국에 그러면 후반 경기를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실력으로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정이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는 거는 아무래도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번에 토요일 날 올라왔던 기사 중에 두산 이승엽 감독이 얘기를 했던 게 월요일까지 경기하면은 더블 헤더까지 포함해서 선수들이 죽는다는 표현까지 되게 세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진짜 선수들이 죽는다는 표현이 직설적으로 와닿는 것 같아요. 이거를 9경기나 연속으로 하면은. 예, 일단은 뭐 투수들은 당연히 무리를 하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야수들의 경우도 일주일에 고작 하루를 쉬는 게 야구지 않습니까? 축구 같은 경우는 보통 2, 3일 정도를 쉬죠. 한 경기하고. 물론 비교 가능한 스포츠는 아닙니다. 둘이.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한들 하루 있는 휴식까지 빼앗기는 팀들이 생기면서 월요일 경기가 옛날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없어진 이유는 이런 문제 때문이에요. 그 선수들이 이렇게 구연전을 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와 이거는 부상이 없으면 이상한 일정이에요. 주전 야수들이 계속 나오는 팀들의 경우는 그러니까 대놓고 말하자면 롯데 같은 선수 로테이션이 좀 잘 안 되는 팀들 그런 팀들은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저는 좀 불만인 게 앞으로 계속 이럴 거란 말이죠. 날씨도 그렇고 계속 이럴 거예요. 대책 세워야죠. 그러니까 장기적인 대책 마련은 전혀 안 되고 있고 근시안적인 그냥 더블헤더 없애보려고 했는데 응 안 됐네 그럼 다시 하자 뭐 안 되네 그러면은 월요일 경기도 해 뭐 옛날에 안 좋아가지고 없앴던 거 다시 다 불러온다 이게 뭐 하자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대책을 좀 살펴보자면은 뭐 경기 수를 줄인다던가 이런 게 가장 직관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10개 팀에 144경기 많습니다. 네, 근데 경기 수가 그거 많을 것 같아요. 절대 안 해줄 것 같은데. 뭐 중계권이나 이런 거에 대한 수익적인 이슈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경기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거의 롯데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은 이번에 9월 12일부터 일정이 굉장히 지금 9연전도 굉장히 일정이 빡세지만은 그 이후에도 이동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는데 누가 일정 짠 건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9월 12일에 사직 홈경기가 있고요. 13, 14일에 광주를 갑니다. 15, 16일 다시 홈경기하고 17일에 대구 가고요. 그리고 20일에 대전을 가고 21일에 수원을 가고 그리고 22일부터 24일까지 인천을 갑니다. 이야, 심지어 18일, 19일에 미편성 경기가 더 붙을 거예요. 어느 경기가 붙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거기 LG나 두산 취소돼가지고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다 찍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전국 일주하는 거, 전국 투어. 이야. 멋있는걸? 매년 나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것도 뭐 이제 지방 팀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 이동 거리에 대한 형평성 문제. 근데 전혀 해결을 안 하겠다는 걸로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건 롯데만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 비수도권 팀들은 다 이런 고충을 앓고 있는 거고 사실 이런 일정이면 비수도권이건 수도권이건 다 마찬가지죠. 아무래도 네. 이동에 대한 페널티가 굉장히 크다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냥 데드라인을 너무 하나 딱 고정해놓고 그거에 맞추려고 부족한 적재함에다가 이거저거 다 쑤셔 넣은 그런 느낌밖에 안 듭니다. 좀 징징거리는 것 같은데 진짜로 이거 너무 불리해. 불리하긴 해요. 게다가 이번 9연전 중에는 또 화수목에 울산에서 경기를 한단 말이죠. 울산이 저희 2구장 맞죠? 네, 맞습니다. 이거는 또 왜 울산에서 그러니까 울산에 경기를 몇 경기를 편성을 해줘야 되는 건 맞아요. 맞긴 한데 왜 하필 이 시점이냐는 차라리 사직이었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이게 일정 짜는 사람들의 고충도 이해는 됩니다만은 제가 이 문제에 대한 신묘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그 전 구장 돔 구장화를 하면 됩니다. 이러면은 취소되는 경기가 없어집니다. 허구현 위원님이세요? 돈이 굉장히 많이 들겠는걸요. 그러니까 이렇게 돈 들여가지고 해결할 거 아니면은 일정 자체를 축소를 하고 조정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144경기 지키고 싶으시면 돔구장 다 지으세요. 뭐 그게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긴 하겠네요. 그러면은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가지고 다시 롯데 얘기로 돌아와서 후반기 확대 엔트리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확대 엔트리에는 투수 2명이 올라왔고 타자 3명이 올라왔는데 투수는 진승현과 김광현 선수가 올라왔고 타자는 서동욱, 손성빈, 황성빈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어디서 많이 보시던 얼굴들이죠. 아는 사람들이구만. 여기에 대해서 옥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왜 이런 거예요? 이거를 생각을 해보자면은 그만큼 지금 2군 형편이 안 좋다는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무시하지는 못해요. 생각을 해보면은 그나마 이제 2군에서 올릴 법했던 선수가 그동안 최근에 배영빈 선수 정도밖에 없었는데 올라왔죠 이미. 그러다 보니까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막상 또 지금 폼이 괜찮은 선수가 많이 없네 라는 상황도 발생했을 거라고 변호를 해주자면 그런데 내가 이거를 변호를 하고 싶지는 않네요 사실. 김강현 선수를 올린 이유는 뭐 결국에는 원포인트의 부족함 이런 거를 의식을 했을 거고 뭐 나쁜 선택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진승현 선수 같은 경우도 뭐
대체 선발을 하느니 아니면 뭐 불펜을 하느니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사실 이종훈 대행의 그 성향상 괜찮으면은 윗돌 빼서 아랫돌을 괴는 그런 유형의 운영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 대표적으로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사장님은 아마 그때 야구를 아직 안 보셨을 텐데 네, 이종훈 대행이 감독이던 시절에 이제 롯데는 린드블럼과 레일리 선수가 있었고 그리고 심수창 선수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선발을 꽤 잘했습니다. 그 페이스로 놔뒀으면은 그러면 커리어 하이를 갱신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들 평가를 해요. 근데 이제 마무리 투수가 또 이제 한창 없는 상황이죠. 그 당시 롯데 마무리 투수는 김승회 선수였는데 김승회 선수를 투구수를 늘리는 시도를 합니다. 당시 이종훈 감독이. 그러니까 불펜 마- 투수가 적다는 이유로 마무리 투수가 공을 더 많이 던지게 하는 그런 전략을 세우신 분이에요. 마무리 투수가 투구수를 늘린다고? 마무리 투수가 기본 6아웃 피치, 뭐 9아웃 피치 이런 거를 도전을 하게끔 하신 분이라고 그분이.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욕을 하는지 알겠죠?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김승회 선수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러면서 심수창 선수한테 마무리를 시킵니다 또. 왜, 잠깐 머리가 정지가 되는데 이해가 좀 하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 진승현 선수를 서튼 체제였을 때 아마 대체 선발 중 하나로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뭐 오프너도 썼다가 뒤에도 내보냈다가 그럴 것 같아가지고 문제라는 거예요. 뭐 향후 운영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 그런 경력이 있었다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뭐 당신께서는 감독 경험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초보라서 저지른 실수라고 뭐 해명을 합니다만은 사람이 뭐 그렇게 쉽게 변합니까? 그리고 뭐 타자 얘기도 좀 해보죠. 네. 이번에 확대 엔트리에서 안 보여서 좀 의아했던 거는 아무래도 김민수 선수겠죠. 김민수 선수가 최근 10경기에 타율이 3할 2푼 3리 2홈런 5볼넷을 기록을 했는데 김민수 선수를 올린다기보다는 다른 선수들을 올렸어요. 지금 네, 3명 다 김민수 선수에 비해서는 많이 좀 처졌죠. 최근 페이스가. 네. 뭐 그나마 손성빈 선수가 최근 10경기 2할 8푼 6리였고 서동욱 선수는 최근 10경기에서 홈런이 2개 있었는데 어쨌든 서동욱 선수는 타격감이 좋은 건 아니었고 손성빈 선수도 지금 그러니까 1군 엔트리에 포수가 5명인 상황이 되게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뭐 우리 포수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엔트리 구성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서동욱 선수나 손성빈 선수가 지금 뭐 2군에서 5할 6할을 치고 있어, 10경기 동안. 이러면은 납득이 되죠. 그치. 근데 2할 때를 치고 있는데 손성빈 선수는 그나마 좀 괜찮은 편이었습니다만 그래도 2군에서 조금 더 있는 게 낫지 않았을까. 뭐 서동욱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올릴 타이밍은 아닌 것 같은데 왜 4월 달에 그 임팩트만 생각하고 올린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뭐 황성빈은 그나마 이해는 됩니다. 황성빈 선수 같은 경우는 뭐 대주자로 활용을 할 생각이 있겠죠. 어쨌든 간에 이들이 김민수를 제쳤다는 건 좀 의아하죠. 대체 물론- 왜 안 올렸을까요? 내야가 조금 필요한 타이밍인 것 같은데 의아합니다, 정말. 오늘 경기만 봐도 내야의 절실함이 좀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내야의 좀 치명적인 실책이 일요일 경기에도 좀 보였죠. 어떤 선수인지는 너무 많이 언급해서 굳이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거 지금 구드럼 선수랑 한동희 선수가 동시에 라인업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오늘? 네. 쎄했죠. 그리고 지명타자가 서동욱 선수였어요. 이 이게 구성은 좀 납득이 안 되긴 해요. 이종훈 선수는 왜 빠졌고 정복은 선수는 대체 왜 안 쓰는 거며 모르겠습니다. 머리가 아파요. 영권님이 계셨으면 할 말이 떠오르기는 하는데 제 입으로 꺼내진 않겠습니다. 다음 주에 와가지고 자기가 하겠죠. 뭐 앞으로 이런 거를 30경기 이상은 더 봐야 돼요. 화이팅. 화이팅 꽃결. 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으니까 다음 주 프리뷰를 정말 그냥 일정만 읊어도 이뤄질 것 같긴 한데 가볍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는 월요일에 우천으로 취소된 두산과 사직에서 한 경기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네.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삼성과 울산에서 3경기,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NC와 창원에서 경기를 치르는데 토요일에는 저희가 정말 보기 싫고 흠탁지 않아 하던 더블 헤더가 있어가지고 총 4경기 고합해서 다음 주는 일주일에 8경기를 치르는 강행군이 예정되어 와 있습니다. 신난다. 나 죽는다.
악마의 웃음이야. 약간 내 여기서 나이가 이게 뭐 아니라고. 여기서 뭐 선발 투수나 뭐 아니면 뭐 상대의 전략 이런 걸 예측하는 건 전혀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런 일정에서 그냥 네, 사실 예상도 안 가고요. 우리도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고요. 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정상적인 팀이라면 그냥 우리 것을 잘 해서 최대한 버텨내자라는 그 원론적인 이야기로 아마 마무리를 지을 것 같은데요. 네, 그게 안 되는 팀이죠. 네. 그만 웃어. 무서워. 예, 약간 실소도 웃음이긴 한데. 예. 그리고 토요일에 더블헤더로 참 재밌는 추억이 있는 날짜거든요. 아무튼간에 진짜 이거는 뭐 예상을 하는 게 전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마무리 멘트로 좀 하자면은 부상 없이 살아남자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전 그거 근데 안 될 거예요. 그렇긴 하겠죠. 누구 하나는 부상이 나올 것 같아요. 이 일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나올 것 같아요. 너무 슬프네요. 마무리로 한 가지 얘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여담인데 2011년 9월 9일 아주 롯데에는 전설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름하여 909 대첩이라고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 경기의 12주년이고요. 9월 9일은. 그리고 더블 헤더가 있는 날입니다. 예. 우울하게 끝내요. 이겼으면 좋겠다라고 뭐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코끼오님 마지막 멘트 하나 해주신다면? 살려줘. 살려줘가 맞긴 하네요. 구현전 살려줘. 아. 저 들어두고 알아둘 예정이니까. 네, 방송 어떻게 하지? 미치겠다. 중계하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진짜 지옥 같은 일정이긴 하네요. 아니, 중간에 솔직히 더블헤더만 없어도 어떻게 버텨보겠는데 살려주세요. 여러분, 아프리카로 응원 좀 많이 와주세요. 우리 같이 고통받읍시다. 지켜보는 저희 입장도 힘들겠지만은 이제 뛰어야 되는 선수들의 입장도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드는 다음 주입니다. 모쪼록 경기 그래도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별자리는 여러분의 댓글과 피드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별의별 자이언츠 이야기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살려줘. 안녕. 굉장히 고될 것 같습니다. 살아서 봅시다.